국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전국 휴게소 맛집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어느 휴게소에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 이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 몇 년 전에 방송인 이영자 씨가 이 전참시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도장 깨기를 하면서 추천했던 메뉴들도 이 지도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때 방송에서 나왔던 메뉴들이 이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기는 했었죠. 예를 들면 이 만남의 광장에 있는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같은 메뉴나 이 당시에는 안성 휴게소에서만 팔았다고 전해지는 소떡소떡 같은 간식 종류까지 이 다들 휴게소의 재발견이라고 하면서 많이들 드셔봤을 것으로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알려져가지고 한동안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피곤하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식사나 간식, 음료 같은 걸로 에너지도 재충전하는 이곳. 요즘에는 각종 테마가 있는 예술작품 전시가 이루어진다든지 이 멋진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이색적인 곳들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장시간 달리다가 만나게 되면 왜인지 반갑게 느껴지는,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바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휴게소입니다. 나 너무 행복해. 트로트나 성인가요 장르를 하시는 가수들에게 스스로 성공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휴게소에서 자기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전해지죠. 휴게소 나오면 때마다 끝이요. 트로트는 휴게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트로트 메들리라는 장르가 인기를 끌던 시절에는 명절 연휴에 휴게소에서 잘 팔리는 음반들에도 순위가 있다라고 해서요. 이걸 하이웨이 길보드 차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언급됐던 가수들로는 김연자, 신웅, 진성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어린 그 노래 모르세요? 아무튼 이 말 그대로 이 휴게소는요, 운전 중 잠깐의 휴식을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위의 편의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운전자나 이 차량의 탑승자들이 잠시 쉬거나 차량을 정비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합니다. 이 또 앞서 이야기한 음악이라든지 요기할 음식이나 음료처럼 이동 중에 지치지 않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들도 판매하기도 하죠. 이 일부 휴게소에서는 이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사우나, 수면실, 샤워실, 세탁실 같은 시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휴게소라고 하면 이 구간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영업 중인 곳만 해도 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아졌지만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막 완공됐을 때는 상하행선 다 합쳐서 휴게소가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서울부터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경로의 정확히 중간 지점, 이 경상북도 김천의 추풍령 휴게소가 최초의 휴게소이자 유일한 휴게소였습니다.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지금도 이 휴게소 내에는 경부고속도로 준공비와 고속도로 건설 당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도 조성되어 있죠. 이 추풍령 휴게소는요, 인근 김천이나 영동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 이 소풍 장소로도 인기를 끌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웬 소풍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73년에 한국도로공사가 하행선 휴게소 뒤편 숲속에요, 동물원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곳에 신설된 동물원엔 이 원숭이나 타조, 칠면조, 토끼 같은 좀 작은 동물들을 주로 사육했다고 전해지거든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대전 이남에는 대구 달성공원 외에 동물원이 없어서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인기 있는 유원지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하행선 휴게소에 지금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목재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70년대에는 대통령 전용의 VIP룸으로 운영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8평 정도의 공간에는 실제로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머물렀고요. 청와대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휴게소를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해외 어딜 가도 우리나라만큼 규모가 크고 편의시설이 잘 마련된 휴게소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의 경우 주유소나 화장실, 편의점, 패스트푸드 같은 간편식을 파는 소규모 휴게소라든지 따로 휴게소라는 편의시설이 없이 이동 경로 중간에 위치한 작은 마을들이 휴게소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죠. 이권 사업이에요. 이 휴게소 하나가 엄청난 이권 사업이거든요. 이거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여기 명절 때마다 여기 그것도 그거지만 IC가 어디로 빠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로 물류가 다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도로가 우리 동네로 와줬으면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해야지 우리 동네에도 이익이 되잖아요. 논밭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간을 가로질러갖고 도로가 생긴대.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다 그게 없죠. 근데 그렇게 잘리더라도 우리 동네로 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된다. 그럼 땅값 뛰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로 다른 나라 고속도로보다 되게 잦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혀요. 여기에서 여기 가는 애들도 고속도로 이용하려고 들어오고 그다음 나가는 차들 때문에 속도 줄여야 되고 그때를 막히죠. 원래 다른 나라는 고속도로 그냥 여기서 너고 저까지 가는데 뭐하러 중간에 오줌만 싸면 간단하게 물만 마시면 내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는 건데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닌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빠져야 되는 곳들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교통 체증이 고속도로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잦아지고 한국의 휴게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뭔지는 아시나요? 7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78년, 9년 넘어갈 때 2차 오일 쇼크 이렇게 있는데 한국이 이제 수출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중간에서 기름값이 뛰면 수출하는데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외국 여행 요즘 많이 다니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국이 뭐가 다른가? 희한한 거 못 느끼셨어요? 주유소가 많습니다. 한국. 기름을 매장시키는 거죠. 매장량을 늘리려고. 차에 보면 기름이 모자라다는 표시가 딱 떨어졌을 때 바닥 칠 때까지 한 50km 정도 내외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 수위로 내 기름이 떨어졌을 때부터 주유소가 있는 그 거리까지가 한 50km 정도 되니까 그 거리마다 주유소를 넣어야 했고 고속도로에서는 주유소가 있는 데들이 휴게소다 보니까 휴게소가 곳곳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고속도로 가다가 앵꼬의 위험이 있다. 그럼 안전하게 다음 휴게소까지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 들어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슈화가 되면서 더 촘촘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졸음 쉼터나 휴게소들이 더 촘촘하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휴게소는요 외국과는 달리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에 쾌적한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심지어 어떤 휴게 공간에는 안마의자까지 비치되어 있는 곳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휴게소로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겐 신세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휴게소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규모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은요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가락국수, 김밥, 만두, 호두과자, 오징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것들을 추억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가락국수는 미쳤거든요. 굉장히 많이 먹었고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정말 그 싸구려 우동만 고춧가루 그냥 뿌려 먹는 그 가락국수가 생각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통감자도 지금 통감자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너무 그게 사라져가지고 아쉽죠. 휴게소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에는 이 음식들이 이 질이 좀 떨어지고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서비스가 좀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바가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생 상태가 조금 불량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이 시절의 귀성길 풍경을 보면요 휴게소 주차장이나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거나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요리를 직접 해먹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휴게소에 설치된 자판기 10개 중에 평균 3개는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고요.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류의 평균 가격은 적정 기준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뉴스에서 심각하게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를 찾아봤습니다. 때가 끼어 있는 음료수 상자 그리고 청소 도구들이 그대로 이용객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 쟁반을 딱 드시는 순간 어떤 느낌을 딱 받으셨어요? 뜨끈미끈하고요. 끈적끈적하고 막 지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휴게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비누를 뭘 쓰고 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와서 완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누 안 써요?
휴게소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밥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대개 이런 작업들은 땅바닥에서 이루어지며 위생이나 청결하고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휴게소들은 영업이 잘 안 되고 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나아지면서 이 집집마다 자가용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마이카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말이죠. 이 명절이나 나들이철처럼 교통체증이 심한 시기에는 아무리 새벽 일찍 출발한다고 해도 고속도로 위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들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가령 이 명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하면 10시간이 뭐예요? 20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휴게소가 많지 않은 데다가 이 위치도 띄엄띄엄 있던 시절이었으니 운전 중에 휴게소가 한 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잠시라도 들러 급한 용무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위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다행히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이 휴게소 숫자도 늘어나고 서로 경쟁도 하게 되고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저희 휴게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그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 전 직원이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전후한 시점에 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여행객들이 이용할 걸 염두에 두고 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정비하는 휴게소도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로 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휴게소, 이제는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은 물론이고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산품이나 이 특징을 알리는 곳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온 휴게소들이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휴게소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지도 댓글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졸음쉼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진짜 그냥 여러분 세대는 하이패스가 당연하겠지만 이때는 나가려면은 지폐 내고 거스름돈 받고 차 하나하나씩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00만 대가 빠지는 건데 톨게이트 나가는데 5시간. 와, 대박이었는데 진짜. 기계 있죠? 김해에서 부산 넘어가는 터널에 그게 아마 제일 오래 남아 있었던 걸걸요, 그게? 그게 무게예요. 동전 무게로 계산하는 거예요. 라이터를 그렇게 다 쓴 라이터를 던지면 그 무게가 500원짜리랑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깠는데 안에 빈 라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 코인 막 이런 거 그냥 던져놓고. 휴게소야 뭐 할 얘기 많죠. 좀 쉬어갈게요. 너무 오랫동안